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재판 시에 배심원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배심원은 어떻게 누가 선정하는 거지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모든 재판이 배심원을 두고 이루어지나요? 또 우리나라는 배심원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지식틀치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심원 재판의 권리는 미국 헌법 식스 어멘드먼트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모든 형사기소사건에서 피고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주와 지역에서 공정한 배심원들에 의한 신속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규약법을 채택하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주로 관습법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 배심원 판결이 미치는 영향은 실로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시민권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로 투표권을 행사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이어 배심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배심원은 최소 18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국 시민권자여야 자격이 주어진다. 배심원이 되기 위해서는 관할 지역 법원에서 발송한 배심원 출두 통지서를 받은 후 특별한 경제적 혹은 육체적 사유가 없는 한 2주간 배심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샌디에고 카운티의 경우는 지난 2000년 1월 3일부터 원데이, 원트라이얼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배심원 출두 명령을 받은 첫날 어떠한 케이스도 맡게 되지 않으면 배심원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출두한 첫날 케이스를 배정받게 되면 그 케이스가 끝날 때까지 배심원으로 봉사해야 한다. 일단 배심원 통지서를 받고 법원에 출두하면 배심원 대기실에서 다른 배심원 후보들과 함께 어떤 재판에 불려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 배심원이 참여할 재판이 민사재판이 될지 형사재판이 될지에 대한 선택은 배심원이 할 수 없다. 주로 형사법 재판에선 12명의 배심원들이 필요하며 민사법에서는 적어도 6명의 배심원이 필요한다. 배심원 선정은 검사, 변호사, 판사가 모인 가운데 선정되는데 일단 배심원들의 신상조차 기록을 검토한 후에 배심원의 나이, 직업, 취미, 학력, 인종 등 모든 것을 고려해 자기 편에게 유리하고 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배심원들을 선정하게 된다. 배심원은 일반 시민 가운데서 선출되는데 대부분 선거인 명단에서 선출한다. 컴퓨터에 들어있는 선거인 명단에서 추첨식으로 약 40명의 이름을 발췌한다. 이 중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배심원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소송 당사자와 이익이 얽혀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20명의 예비 명단을 양쪽 변호사에게 제출한다. 명단을 받은 변호사는 자기 편에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배심원 4명을 제외시킴으로써 최종 12명의 배심원이 확정되는데 양쪽 변호사의 합의에 따라서 배심원 숫자가 12명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으나 형사사건에 있어서 6명 이하로는 내려갈 수는 없다. 장기간을 요하는 재판일 경우에는 배심원 유고 시에 보충하기 위하여 후보 배심원을 선출해 두는 것이 상례이다. 수많은 사건 중에 대부분은 쌍방합의에 의해 도중에 판결이 나고 극소수만이 배심원 재판까지 가게 된다.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는 대개 배심원이 관여하지 않고 판사 재판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살인사건을 포함한 중범죄는 헌법적인 권리와 사건의 중요성 때문에 중간에 쌍방합의가 이뤄지기 힘들며 배심원 재판으로 외부되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 또한 형사사건 피고인의 경우 신속한 재판을 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평균 1년 이상이 걸리는 민사소송에 비해 더욱 빨리 배심원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일단 배심원 대기실에서 어떤 재판을 위해 법정에 불려가게 되면 다른 배심원 후보들과 함께 그 사람이 해당 재판을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는지를 가려내는 부와 다이어 질문을 받게 된다. 우선 법원서기에 무작위 선택에 의해 12명의 배심원 후보가 배심원 좌석에 앉게 되며 판사는 그 배심원 후보의 이름, 주소, 결혼관계, 직업 그리고 전에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본 경험이 있나 없나 등의 기본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 그 후에 검사와 피고 측 변호사가 배심원 후보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과연 이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는 배심원이 될 수 있는가를 결정하게 된다. 한 범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
중대한 결정권을 갖게 될 배심원을 결정하는 배심원 질문 절차야말로 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사실 배심원을 결정하는 과학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검사나 변호사의 경험과 첫인상 또는 막연한 느낌으로 결정되는 수가 많다. 그러나 검사 측에서는 될 수 있으면 보수적이며 심각한 성격을 갖고 경찰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을 배심원으로 선택하려 할 것이며, 그 반대로 변호사 측에서는 진보적이며 인권을 중요시하는 소수 민족계 또는 젊은 연령의 사람을 배심원으로 선택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 선정된 12명의 배심원과 2명의 예비 배심원은 한 형사 피고인에 대해 유죄나 무죄냐를 결정하는 재판 판결을 내리게 된다. 또한 배심원은 살인사건과 같은 중요한 재판에서 사형을 부과해야 하느냐를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지닌다. 이러한 배심 제도는 프랑스 혁명 후 프랑스에서 일시 채용했다가 폐지되었고, 독일에도 개수되었으나 그 후 폐지되고 참심제를 취하고 있다. 참심제는 참심원이 법관과 함께 합의체를 구성하여 판결하는 점에서 배심원이 법관과 독립하여 판결을 하는 배심제와는 구별되나 배심제의 변형 형태이다. 기소배심제는 1933년에 영국에서도 폐지되었으나 미국에서는 헌법상 중죄에 관한 기소배심제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도 1923년에 심리배심제를 도입하였다가 1943년에 폐지하였다. 한국은 배심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군사법원에서 군법무관이 아닌 일반 장교가 심판관이 되어 군판사와 함께 판결하는 점에서 일종의 참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